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보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일명 저금리 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짧게 요약해드리면 저금리로는요, 2022년 5월 이전에 받은 대출 중 7% 이상 금리를 최대 5.5% 이하 저금리로 대안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문제는 개인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꼭 포함돼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됐죠. 이번에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대출 포함은 언제 될지, 그리고 지금 고금리로 힘든 분들에게 이 정책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숨통을 틀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 짧은 영상으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그냥 들으면서 일하시면 돼요.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저금리로 우리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요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안해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처음 듣는다 하신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유튜브 밑에 보시면은 제가 저금리로 사이트 달아드렸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근데 저조한 게 문제였어요. 이 저금리로가 작년 9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7월 14일까지의 저금리의 대출 이 실행 금액이 8,618억 원 정도 돼요. 많아 보이죠? 근데 목표 금액이 9조 5천억입니다. 예산이 9조 5천억원 잡혔어요. 그 당시에 발표했을 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소급 적용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목표 금액은요, 예산을 5조 5천억 원 잡았는데 9조 5천억 원 잡았는데 지금까지 7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9.1%만 소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뭐 거의 뭐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합계 어떻게 돼 있어요? 8,618억 원 정도 3월 달까지 지금 7월 14일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거의 지금 9% 정도만 이제는 소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저조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저조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 가계 신용대출 이거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 부분에서 아시는 분들. 가계 신용대출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가계에 신용대출도 포함해 줘야 된다. 이게 사업자 대출만 되거든요. 그럼 사업자 대출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신용대출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은행들이 이게 공급을 꺼려야 합니다. 왜? 이게 이제 보증을 90% 재단이 잡고요, 10%가 은행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저금리로 바꿔준다. 이게 1금융권 가거든요. 그 은행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900만 원은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지만 100만 원 정도는 은행들이 이제 부담을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거 공급을 별로 꺼려합니다. 은행 가서 이거 얘기하면 잘 설명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저금리로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마진을 우려해서 은행들이 공급을 꺼려하는 이유,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신용대출, 이게 문제예요. 가계대출 대안 불가 문제. 이게 이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가계대출도 포함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내려줘야 된다. 갈아타게 해줘야 된다. 시행 약 4개월 후 대출 실행 금액이 목표액이 2.8%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딱 작년 9월에 딱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막 정부는 굉장히 잘 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현실들은 다 알고 있죠. 저도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아니, 가계대출 포함 안 되면은 이거는 소상공인 분들의 특징을 너무 모른다. 예. 탁상 행정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진짜 4개월 후에 조사를 봤더니 목표 금액이 2.8%밖에 신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 3월에 정부가 부랴부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상자와 한도를 좀 높였죠. 일단은 과거에는요, 코로나19 피해를 받아야 되는 분들만 대상이었는데 올해 3월에 그냥 이런 거 없어. 그냥 입증하지 않아도 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라면 다 신청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안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개인 사업자 분들은. 근데 이거를 1억 원으로 늘려줬죠. 1억 원으로. 그 무슨 얘기야? 더 많은 금액을 대안 대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지금은 이제 9% 정도밖에 실제 목표 금액의 9%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가장 주장했던 게 가계신용대출 포함돼야 되는데 그때 올해 3월에 발표됐을 때 가계신용대출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또 이게 왜 발표가 안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게 왜 가계대출 대안 불가가 왜 문제냐면 왜 돼야 되냐면요. 가계대출도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무려 1,000조가 넘어갑니다.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1,033조예요. 이거 완전히 가만히 놔두면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근거 자료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팩트로 얘기하죠. 가계대출 대안 불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어가는데 이 중에서 가계대출이 전체의 34%를 차지해요. 이거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죠.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라 그러면 거기에 34%가 이게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개인 신용 끌어와서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무려 353조 원이에요. 이거를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연도 3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90%에 달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 나 지금 사업하는데 나 가계대출, 내 신용대출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거 월세 내고 내가 사업하는데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저금리로 이 대안대출에는 가계대출이 포함되지 않았던 게 문제죠.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은 뭐냐 이거예요. 포함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자, 금융위 관계자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자료입니다. 자, 이게 팩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안에는 가계대출까지 저금리 대안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이 언제예요? 7월 24일 월요일 기준 7월 24일입니다. 가계대출이 사업자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계대출이 사업자금으로 쓰인 게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과 관련해서 관계기관들과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금융위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계신용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부동산 투자로 썼는지 아니면 진짜 뭐 주식 투자에 썼는지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가계대출 받아서 그런 데 쓴 것까지도 사실 대안대출 해주면 안 되잖아요. 저금리로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투자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본인이 책임져야죠. 안 그런가요? 사업자 자금으로 쓴 것만 대안이 돼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사업 자금으로 썼는지를 어떻게 증빙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지금 8월 말이 지금 가장 유력해 보여요. 그럼 자,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8월 말쯤에 이 저금리로 지금은 내 개인 신용대출이 안 되지만 이땐 8월 말에 된다. 딱 발표하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은 지금 2천만 원까지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든 걸 모니터링 하잖아요. 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요. 공문부터 시작해갖고 제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게 남들이 못하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금리로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게 다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2천만 원까지가 가장 유력해 보여요. 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2천만 원까지가 지금 가장 유력해요. 8월 말부터 내 개인 신용 대출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뭐다? 7% 넘어가는 금리가 최대
1, 2년 차까지는 5.5%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바로 발표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신청. 왜? 제가 봤을 땐 신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아마 이거 기다리신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아마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빠르게 자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조 5천억 원 있죠. 9조 5천억 원이 다 이거를 주진 않을 거예요. 예.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만 잡아서 이 금액 2천만 원까지 개인 대출에 대해서 저금리로 돌려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자금이 그 한도 내에서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8월 말쯤에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언제 발표하는지 발표하자마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바로 신청. 그래서 빨리 준비하시고요. 빨리 신청하시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해주셔야 돼요. 자, 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예요. 이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자로 조달했던 것을 이거 어디 갔어요? 네, 그렇죠. 가계대출이 이제는 사업자금으로 쓰인 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 요게 이제는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라낼 것이냐가 이제는 이번에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수증 같은 거 예전에 썼던 영수증 있죠. 월세 냈던 거라든지. 근데 가장 쉬운 게 사실 월세 낸 거거든요. 내가 사업자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건 사실 월세 증빙은 바로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핵심일 거예요. 사업자금으로 썼던 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번 개인 대출이 사업 자금으로 그러니까 저금리로를 개인 대출에 포함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잘 챙겨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계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주식 투자라든지 투자 상품에 썼던 분들 이거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전체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악용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정말로 내 신용대출 받아서 가계대출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썼던 것 이런 것만 좀 대안대출로 통해서 금리 부담을 낮춰주시기를. 도덕적 해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분들 절대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잘 준비를 하고 있자라는 게 이제 오늘의 방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거 이제 보이시죠? 지금 저금리 대안대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여정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 현재 최신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금융위에서 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8월 말 9월 안까지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보 깔끔하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정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방송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평론가로서 또한 대학교 교민교수로서 여러분과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 이 채널이 좋은 이유가 정확한 정보죠. 신속한 정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해 드렸으니까 항상 저와 같이 소통하시면서요. 매일매일 저와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여정가족님들, 구독자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지금 빨리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매일매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힘차게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7월 24일이에요. 월요일이고요. 지금 서울은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오다 말다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월요일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또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희망찬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정말로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긍정적인 이야기, 또 긍정적인 말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